신경 써서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전체 청취자 여러분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머산 룩고이른으로, 작가는 청자입니다. 이 작품은 비평가들에게 아주 높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훌륭한 작품을 여러분께 전달하기 전에 작가의 몇 마디를 읽어보겠습니다. 엽소양은 본래 머산의 룩고이른으로 용감하게 도시로 향하고 사람과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요괴와 싸우고 늑대와 싸웁니다. 서쪽의 천왕, 불사의 악신, 겹겹의 악령, 사방의 귀신들. 여성 스타는 작은 귀신을 기르고 왕국의 공주는 피를 빨고 여성 감독은 호계입니다. 머산의 신수를 펼쳐 모든 것을 물리칩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청남의 낭독으로 머산 룩고이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주군의 한 외딴 산촌, 엽가촌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풍습에 따라 밤에는 각 집 앞에 두 묶음의 종이돈과 한 묶음의 재물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묶음은 길을 지나가는 귀혼을 위한 것입니다. 종이돈은 고향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무사히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종이돈을 태운 후 각 집은 문을 단단히 닫고 자물쇠를 걸어놓고 잠을 청합니다. 불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기도를 드리며 오늘 밤이 평안히 지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깊은 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나뭇잎을 두드리며 바람 소리가 마치 귀혼의 행진 소리처럼 들립니다. 바람 소리는 슬프고 애절하게 들리며 이곳의 본래 불길한 분위기를 더욱 기괴하게 만듭니다. 촌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 위에서 흐릿한 형체가 비와 바람 속에서 마을을 빠져나와 바로 산 뒤로 올라가 한 묘소에 들어섭니다. 이 묘소는 엽가촌의 조상들의 것으로 수백 년 동안 엽가의 고인을 매장해 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비석이 없는 묘소 앞에 가서 영혼을 부르는 깃발을 꼽고 바람 속에서 귀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새로 생긴 묘소의 땅에는 영혼을 부르는 깃발이 꽂혀 있지 않아 이는 새로운 묘소임을 나타냅니다. 둘째 며느리, 오늘은 당신의 기일입니다. 방금 귀기일이 지난 시점이니 제가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쉰 듯하며 나이는 40세를 넘지 않습니다. 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등에서 빨간 우산을 꺼내어 펼쳐 묘소 앞에 놓아 바람과 비를 막습니다. 그 뒤 그는 조심스럽게 세 개의 향을 꺼내어 진흙에 꽂습니다. 그는 진흙에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린 후 일어나 휘어진 삽을 꺼내 묘소를 파기 시작합니다. 묘소는 새 흙이었고 비에 젖어 있었기에 흙이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20분도 지나지 않아 구멍이 뚫렸습니다. 흙을 치우고 붉은색의 관이 드러났습니다. 관은 혈관처럼 붉고 아름답고 축축했습니다. 관 전체는 짙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이 빨간색은 급사한 사람을 의미하며 원한이 깊이 얽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짙은 빨간색이 트렌드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관 위에는 세 개의 빨간 실이 감겨 있었으며 마치 그물처럼 관을 단단히 둘러싸고 있어 관 안의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남자는 관으로 돌아서서 머리를 숙이고 중얼거립니다. 둘째 며느리, 내가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는 단검을 꺼내어 빨간 실을 하나하나 자른 후 쇠망치로 관에 꽂혀 있는 7개의 못을 제거합니다. 깊이 숨을 쉬고 관을 들어 올립니다. 흰색 수위에 쌓인 시체가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작은 등불 아래에서 여자의 시체는 창백한 얼굴에 흐릿한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보였다. 무서운 표정과 함께 온몸에서 냉기가 젖어 나와 있었다. 헉! 남자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쉬며 준비해둔 덕에 그 표정을 보고 다리가 풀린 것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시체 앞에 머리를 3번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당신은 침대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한 사람 2개의 운명, 저 무리들이 조상 대대로의 규칙을 떠들며 인륜을 무시하고 당신과 아이를 갈라놓아 2개의 무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혼이 돌아왔습니다. 얘 대보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주머니에서 한 자루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어린이의 시체가 있었다. 얘 대보는 어린 시체를 여자의 시체 위에 놓고 몸을 숙여 뒤로 물러나 무릎을 꿇고 불안하게 기다렸다.
순간 갑자기 소녀의 울음소리가 바람 속에서 강하게 울려 퍼졌다. 여자의 시체가 슉 소리와 함께 관에서 튀어나와 앉았다. 두 손을 꽉 쥐고 손가락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시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등에 메고 예대보를 쳐다봤고 얼굴에 매우 기괴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예대보는 두 무릎이 떨리며 땅에 꿇어앉아 절하며 말했다. 이모, 저는 당신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이후 저는 당신의 무덤을 덮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제발 이모, 제 곤란함을 감안해 주시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말을 마친 그는 발 아래서 3개의 향을 꺼내 여자의 시체 앞에 갖다 대고 여자의 턱 아래에서 향의 연기를 피웠다. 다른 손에는 동으로 된 그릇을 들고 여자의 얼굴 아래에 놓았다. 여자는 당연히 목을 앞으로 기울였고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으며 예대보와 협력했다. 여자의 시체가 동그릇에 한 방울의 액체를 떨어뜨리자 10분 후 그릇의 바닥에는 어떤 층이 가득 차 있었다. 여자의 시체는 두 눈썹을 찌푸리며 무서운 태도를 드러냈다. 예대보는 서둘러 향과 동그릇을 치우고 두꺼운 고무로 동그릇을 싸서 마음속에 간직했다. 여자의 시체가 천천히 관 안으로 눕는 것을 보며 손에 아이를 안고 만족한 표정을 지으니 그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모, 당신은 아이를 가졌고 7차 19일에 제물로 드리면 반드시 모자간의 맹세를 이루고 원수를 갚아줄 것입니다. 대보가 당신의 관을 닫아드리니 잘 쉬면서 수련하시길. 10분 후 예대보는 자신이 덮은 무덤을 관찰하며 밖에서 보았을 때 틈이 보이지 않자 비로소 절을 하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다. 한 달 후 예대공의 집에서 8월의 불볕더위, 가장 더운 해였던 그 해에 다른 집들은 모두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선풍기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예대공의 집은 문을 꽉 닫고 3개의 화로를 피우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약 5, 6세 되는 아이가 두꺼운 솜이불로 감싸여져 있었고 너무 차가워서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떨리고 있으며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예대공은 방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땀으로 흠뻑 젖어 숨을 깊이 쉬며 문 밖으로 나와 땀과 눈물을 씻어냈다. 아버지, 샤오양이 20몇 살의 젊은 아내가 앞에 나와 눈이 부풀어 오른 채로 예대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예대공의 며느리로 방 안의 아이의 어머니였다. 샤오빙이 돌아오면 이야기하자. 대공은 할 수 없이 머리를 저으며 몇십 년간 의사로 일했지만 손자 병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었다. 지난 반달간 그는 손자를 업고 여러 마을과 시내에 있는 병원들을 다녀봤지만 아무런 병도 찾을 수 없었다. 예대공은 손자가 정작 병이 없고 차라리 어떤 사악한 것에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닐까 의심하고 그래서 고향에서 한 주술사를 불러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는 아들을 시켜 도시에서 고수를 불러 마을로 데려오게 했다. 말하는 중에 그의 아들 빙이 돌아왔고 도사처럼 차려입은 노인이 따라왔다. 탱번트는 침대 맨 끝으로 빠르게 걸어가 두 손으로 매트리스 아래를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지저분한 먼지를 신경 쓰지 않고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한참 뒤에 나온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손을 흔들며 붉은 약 하나를 디에빙에게 건네주고 말했다. 호황주 2근과 대왕 3량을 혼합하고 주사쌍을 적루엔 단과 섞어 희근의 따뜻한 물에 녹여라. 매 30분마다 아이에게 한 번씩 먹이면 독을 제거할 수 있다. 디에빙은 고개 숙여 감사하며 서둘러 일을 하러 갔다. 탱번트는 다시 마당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긴 의자에 앉고 천천히 술 항아리를 들어 천천히 마셨다. 그는 찡그린 얼굴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디앱 대공은 다가가 탱번트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방금 전에 탱번트가 방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배치한 것을 보고 그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고 탱번트가 확실히 뛰어난 고수라는 것을 확인했다. 도사님, 제 손자는 구할 수 있을까요? 탱번트는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적이 있는가? 적이라고요? 디앱 대공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30년 동안 촌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과 다투었지만 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너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적이 있을 것이다. 디앱 대공은 소름이 돋아 깊게 숨을 쉬고 머릿속에 많은 이름이 빠르게 떠올랐다가 하나씩 제외하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말 없습니다, 도사님. 우리 집은 전부 문사들로 예의와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서 나쁜 일을 한 적은 없으며 누군가와 원한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도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번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의 이마가 밝아 보이니 정직한 기운이 있는 듯하다. 그는 즉시 왼손을 펴고 디앱 대공은 그의 손바닥을 훑어보았고 그 안에 축구공처럼 둥글고 빨간 물체가 있었으며 마치 피로 가득 찬 작은 공처럼 보였다. 이것은 내가 너의 손자 침대 아래서 가져온 것이다. 바로 이것이 너의 손자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댄번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 비밀스러운 마법으로 저주받은 대왕이다. 너와의 거리가 약 5척이면 끊임없이 독을 방출한다. 저주에 의해 사람에게 흡수되면 한 달 내로 행시가 되어 이성을 잃고 외부인을 공격하게 된다. 누군가가 그것에 물리거나 긁히게 되면 행시로 변하게 된다. 너의 손자는 독이 심하게 들어가 마음을 강타받은 상태로 퍼져나가고 있다. 너는 이미 너의 손자의 두 손을 보았겠지. 검은색이다. 이것은 강시로 변화되고 있다는 특징이다. 디앱 대공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무릎이 풀려 땅에 주저앉고 눈물이 쏟아지며 탱번트의 발밑에 엎드렸다. 도사님, 제발 제 손자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집은 3대에 걸쳐 오직 한 자식뿐이고 이번 생에 단 한 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거라. 이 일이 비록 귀찮지만 내가 만난 이상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디앱 대공이 일어나고 나자 단번트는 계속 말했다. 독이 심각하게 들어가면 원래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손자는 그는 갑자기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너의 손자는 특수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극음의 독이 그의 몸 안에서 양기를 자극하니 그래서 따뜻함과 차가움이 뒤섞인다. 만약 일반적인 독이라면 오히려 그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할 것이다. 탱번트는 손바닥에 대왕을 바라보며 찡그렸다. 대왕은 무조건 같은 것이 아니다. 대왕을 소유한 자는 즉사하고 깊은 원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손자가 대왕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이 그의 몸에 침범해야 비로소 목숨을 잃게 된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는 갑자기 진지한 태도로 바꾸며 디앱 대공을 보며 험악하게 웃었다. 늙은이, 세상에 너의 손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5명을 넘지 않는다. 다행히도 너는 나를 만나게 되었고 이것은 나와 너의 손자와의 인연이기도 하다. 하하, 인연이다. 디앱 대공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추측하고 있을 때 댄번트가 주제를 바꿨다. 나는 내 손자의 몸속에 있는 독이 일시적으로 억제했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디두카오의 주인을 찾는 것이요. 이렇게 강한 원한을 가진 주인은 반드시 귀신일 것이니 그것을 남길 수는 없소. 잘 생각해 보시오. 최근 6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이 있었소. 딥자토는 겨우 10가구밖에 되지 않아 마을의 모든 큰일 작은일을 마을장이 모를 리가 없었다. 딥다이컹은 이렇게 말했다. 있소. 한 달 전 우리 마을에서 한 임신한 여인이 출산 중에 죽었소. 한 사람의 두 생명이니 이걸 급사라고 할 수 있겠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녀는 몇 월 며칠에 죽었소? 딥다이컹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소. 예, 맞다. 저는 그녀가 7월에 죽었던 걸로 기억하오. 정확히 말하면 귀신의 날에 7월 14일이 지나간 후요. 탱번트는 마음속에서 쾅 소리가 나고 급히 말했다. 빨리 그녀의 무덤으로 데려가시오. 딥다이컹은 지체할 수 없어 탱번트를 산 위로 가는 길로 인도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장과부의 무덤 앞에 도착했다. 탱번트는 길을 모아 살펴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무덤은 진짜 평범하지 않소. 안에 2가지 귀기 냄새가 나는데 그중 하나는 아기야. 아, 큰일이요, 큰일이요. 빨리 가서 무덤을 발굴하시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보고 싶소. 딥다이컹은 난처해하며 말했다. 이거, 장과부의 남편은 반년 전 이미 죽었고 그녀는 생전 이미 고아였소. 집안에 친척이 없어 누가 감히 방해하겠소.
그런데 만약 무덤을 임의로 발굴하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말 곤란할 것이요. 텐번트는 화를 내며 외쳤다. 발굴하지 않으면 시체가 형체를 갖추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을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요. 딥다이콩은 어리 빠져 그 일의 중대성을 깨닫고 텐번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부탁한 후 산을 빠르게 내려가 몇 명의 젊은이에게 각자 삽 하나씩 들고 무덤으로 가도록 했다. 길에서 젊은이들은 딥다이콩의 설명을 대강 듣고 딥다이콩이 이 일을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혼자서 책임진다고 보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속히 발굴에 나섰다. 그동안 탱번트는 5개의 작은 깃발을 꺼내 각각 금, 파랑, 회색, 빨강을 상징하는 오행에 맞춰서 장과부의 무덤 주위에 세우고 간이와 고니에서 혼신향을 하나 태웠다. 이때 무덤도 발굴이 끝났고 젊은이들은 선열처럼 붉은 관을 보고 저절로 뒤로 물러났다. 너희는 빨리 비켜 오행에서 물러나라. 기억하라. 가까이 오지 마라. 탱번트는 무덤 앞에 서서 음기가 강하게 얼굴에 때리듯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놀랐다. 굳건한 관을 사이에 두고도 그 살기가 이렇게 강하다니 관 속에는 반드시 사악한 것이 있지 않을까. 탱번트는 관의 뚜껑에 못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분이 고양되어 붉은 안료로 색자를 중간에 적고 주문을 외운 후 오른손으로 관 뚜껑을 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시작하라. 관의 뚜껑이 수십 근 되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들어서 옆으로 던져버렸다. 딥다이콩과 몇 명의 젊은이는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았고 보자마자 얼어붙어 15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한 젊은이는 두려움에 외쳤다. 세상에 그녀가 긴 이가 나고 있네. 여자 시체의 입속에는 긴 송곳니들이 드러나 있었고 단 하나가 아니라 정말 2줄이었다. 태양빛 아래서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정신력의 시선이 여자 시체에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녀의 배에 멈추자 얼굴이 크게 변하고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디앱 다이공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건 임신한 여성인가? 아니, 출산 중에 죽은 거야. 디앱 다이공이 놀라며 말했다. 그녀가 죽은 방식 때문에 우리는 화 대선사에게 물어봤고 대선사는 그녀와 아이는 멀리 묻어야 한다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귀신 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아이를 산시의 공동묘지에 묻었어. 정신력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탄하며 말했다. 그 사람 사실 틀린 말 한 건 아니야. 출산 중에 죽은 경우 모자 관계가 함께 있어서는 안 돼. 서로 떨어지기 싫어하면 기온이 망라되고 시체에 갇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음기를 흡수해 모자 살의 시체가 되는 거야. 게다가 이 모자 2사람은 모두 음력 7월을 넘겼으니 살기가 너무 강해. 디앱 다이공은 여자의 날카로운 송곳니를 보고 떨리며 말했다. 이 시체는 이미 기재가 지나가서 49일이 지났으니 모자 살의 시체가 형태를 갖춘 거야. 일반적인 귀신과는 다르지. 정신력이 여자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기, 바로 그녀의 배 안에 있어. 아, 디앱 다이공과 일행은 동시에 놀라며 외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신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물론 누군가 이 어린 아기를 여기에 가져왔겠지. 모자가 합장에 묻히도록 그래야만 시주를 원활하게 떼낼 수 있어. 이건 본래 미울의 고전적인 악법인데 누군가 감히 사용하다니. 할아버지, 너는 이 사람에게 화를 끼쳤구나. 간단하지 않아. 말이 끝나자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미 저녁 6시쯤 되어 해가 지고 있었고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오늘 시체와의 접촉이 있었으니 해가 지기 전에 처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후환이 남을 거야. 너희는 서둘러서 나에게 휘발유와 장작 그리고 주사를 준비해줘. 빨리, 더 빠르게. 딥다이콩은 부하들에게 지시하며 몇 명의 젊은이들이 서둘러 산에서 내려가 물건을 찾으러 갔다. 딥다이콩은 떨면서 탱번트에게 물었다. 도사님, 이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 어떤 사체로 변했기 때문에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사체가 아무리 강해도 태양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밤에는 음이 가득하고 양이 부족해져 예측하기 어렵다. 나도 그걸 다루기가 힘들다.
탱번트는 딥다이콩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자루를 내려놓고 귀신을 쫓기 위한 도구를 꺼내어 영단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막 배치를 마치자 젊은이들이 돌아왔고 나무를 담은 바구니 몇 개와 몇 개의 가솔린 통을 들고 있었으며 뒤에는 시골 주민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있었다. 딥빙 부부도 그 안에 있었고 딥빙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보고했다. 아버지, 데오등이 도사님의 약을 먹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도 돌아와서 돌보고 있는데 저희는 방금 여기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딥다이콩은 데오등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하며 몇 명의 젊은이들을 꾸짖었다. 누가 내가들 이렇게 시끄럽게 전파하라고 했어? 사람을 한가득 끌고 오다니. 괜찮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텐번트의 눈빛에는 정체불명의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 일은 지체할 수 없으니 그는 용감한 몇 명에게 명령하여 관의 네모서리에 장작을 쌓게 하고 그 위에 가솔린을 부은 후 층을 형성한 다음 부적을 던지고 주문을 외운 뒤 부적을 앞으로 던졌다.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다. 탱번트는 영단 앞에 앉아 다리를 꼬고 도장을 크게 외쳤다. 제38대 마오산 후계자인 탕번트가 조상의 명령을 받들고 삼청에게 기도를 드리며 명나라의 고하고 푸른 땅 황천에서 내 도심을 증명하길 바라며 요괴와 악기를 소멸하고 천지의 정화를 이루며 육령육갑 전투를 듣고 명령을 받으며 현란한 단검을 앞세워 오늘 단을 뜯어 요괴를 온 힘을 다해 제거하겠다. 주문을 외우며 그는 불을 사용해 도사의 순양 강기를 증가시켜 사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10분이 지나자 관은 재로 변했으나 그 안의 여성 시체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고 옷도 불에 타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서 흰색의 냉한 기운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불길을 껐다.